여러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5대 시중은행. 이게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726조잖아요. 그죠? 1726조. 그 중에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003조 10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1003조 1000억까지. 2월에만 6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6조 7천억 원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우려 굉장히 많이 해요. 6월에 6조 7천억이 늘어난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2월 기준으로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보세요. 2019년 2월 2조 5천억 원입니다. 2020년 2월 9조 3천억 원이에요. 그때 이후로 2월 기준으로는 6조 7천억 원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역대 두 번째.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계 수입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가계 수입이 지금 늘어나는 것은 이전 소득밖에 없습니다.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근로소득, 일해서 번 돈도 줄어들고 있고 사업소득, 쉽게 말하면 사업에서 번 돈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계 부채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이걸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더 많이 늘었죠. 6조 4천억 원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결국은 이거를 보니까요. 왜 이렇게 늘을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일 첫 번째는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B2입니다. B2. B2예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을 살 수 있죠. 그래서 B2하는 거예요. 빚내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끌입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택 구입에다가 돈을 엄청 쓴다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굶어 죽기 싫어서 생활비 대출 받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없으니까 생활비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잖아요. 생활비 대출이라도. 그만큼 여러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연 이 가게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쭉쭉쭉쭉 작년에 11월에 13조 7천억 원이 늘어나더니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자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라가면.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한민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쭉쭉쭉 올라갑니다. 채권 시장에 채권이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대신에 말입니다.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5일까지가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992%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2%를 넘어섰죠. 2%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출금리 그 어떤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쩌면 충격입니다. 어쩌면. 네. 지금 대출금리가 1월 달에가 3.46% 신용대출이 올라갔고요. 주택담보대출도 2.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2월에 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3월에 가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담할 수 있을까요? 대출금? 저는 대출금 부담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렵습니다. 은행권의 대출만 1,003조 1,000억 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전체 가계대출로 확대를 하면 1,726조입니다. 1,726조. 이자는 계속 올라가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감당이 안 되는 순간 우리 경제의 거품은 와르르 하고 무너질 겁니다. 주식시장도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만큼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때문에 당국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 이내로 맞추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40% 이내로 맞추겠다 이렇게 되면요. 생활비 대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든 대출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아. 애들하고 또 생활도 할 수 있고. 근데 대출을 못 받게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될 듯 그런 생각은 듭니다. DSR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대출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활 기반마저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어쨌든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은요. 결국은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올 거다. 거기다가 지금 대출 만기 연장한다다가 이자 상환 유예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그 부메랑은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결국은요. 코로나 청구서는 날아올 거라고 봐요. 그 코로나 청구서가 금융위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